시장의 시그널을 짚어보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의 진행을 맡은 이채은입니다. 간밤 미증시가 깜짝 놀랄 만큼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용인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투심이 크게 위축된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시장에도 먹구름이 드리워 있습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2% 넘게 빠지면서 큰 폭의 하락세 그려내고 있죠. 환율은 1,460원을 좀 테스트하는 구간인데 이 흐름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 어려운 구간을 통과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전문가님의 전략 반드시 받아봐야겠죠? 정재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현재 시장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수 모두 내리고 있습니다. 파란불이 드리워져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가 2.08%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2.13%의 하락입니다. 수급적인 측면도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개인의 매수세만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 시장에 대한 진단을 좀 부탁을 드려야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크게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또 개인의 매수세는 확인이 되고 있어요. 지금 신규 진입이나 추가 매수 관점을 고려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시장을 어떻게 짚어가면 좋을까요? 자, 우선 미국 시장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시장도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부분들은 이번 주에 미국 시장이나 국내 시장이나 이벤트들이 좀 있죠. 미국 쪽 같은 경우는 경기지표 좀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CPI 물가지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전달보다는 조금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예상치 정도만 좀 나오게 되면 반등에 대한 구간들로 볼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수요일 날 저녁 때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고용지표 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로 좀 넘어오게 되면 이번 주에는 첫 번째 동시만기일입니다. 동시만기가 되게 되면 외국인 쪽의 영향을 무시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들이죠. 외국인 쪽은 여전히 하방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영역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좀 누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밀리면 밀릴수록 수익이 극대화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이 극대화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기준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334포인트, 선물 기준으로 334포인트 이하권역에서는 수익이 극대화되는 그런 구간이고요.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335포인트 이상에서는 수익이 이제 극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손익분기점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 쪽에 있어서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 자체가 약한 그런 모습들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 쪽 같은 7천억대 선물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 연기금 쪽도 4거래일째 연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던 연기금이 오늘은 매도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거기에다가 외국인까지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수급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번 주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 변동성에 대한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먼저 미국 시장을 좀 잠깐 보게 되면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어제 4%가 넘게 밀렸습니다. 장중에 5% 가까이 밀려 내려왔다가 장 막판에 반발 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사항들이었는데 RSI 지표를 보게 되면 이제 낙폭 과대, 침체권역까지 과매도 구간까지 내려온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60주선을 그래도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했었는데 기분 좋게, 기분 나쁘게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4주 연속 음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 시도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왔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RSI 지표를 보게 되면 침체권역으로 과매도권역에 들어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과거에 과매도권역으로 진입을 했을 때에는 항상 반등 시도가 좀 나와줬다라는 점, 이 측면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면 미국 시장도 조만간 반등권역으로 좀 진입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나스닥 시장하고 국내 시장하고 좀 다른 부분들은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몇 개 종목군들, 7개, 8개 종목군들이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들 종목군들이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나스닥의 좀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죠.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작년 4분기 때 미국 시장이 올랐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더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올해 연초 25년 들어서서 반등이 나와줬다가 지금은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3월 초죠. 3월 4일 날 같은 경우가 이 종가 기준으로 따져보게 되면 2,528포인트입니다. 이 자리대가 PBR 기준으로 따져보게 되면 0.8배대가 진입하는 그런 구간이에요. 0.89배였었죠. 지금 지수 때도 마찬가지로 0.8배대 진입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2,500포인트를 그래도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이탈이 된다 하더라도 회복 속도는 빠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매도는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려보게 된다라면 변동성 지수가 있어요. 변동성 지수가 있는데 만약에 지수가 급격하게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려면 이 변동성 지수가 급등을 해야 됩니다. 급등을 해줘야 되는데 정고점권역에서 지금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이 지금 변동성 지수가 26 언저리 때까지 갭상승 출발을 했다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시가를 다시 돌파를 해주게 된다라면 아마 변동성은 조금 더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매도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서 선물 매도를 줄여주는지 이 부분들을 확인해 볼 필요성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상반기에 저점을 만들어가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0.8배대 PBR 기준으로 0.8배대에 진입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매도는 이익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관점 또는 보유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지수가 7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하락을 했을 때 이 지수 하락을 견인했던 부분들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밀려 내려오면서 지수를 끌어내린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시가총액 2위로 좀 볼 수 있는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하방 경직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크게 빠지거나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활용을 해서 매도를 하는 것보단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좀 좋다.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매수를 했을 때는 지수가 만약에 더 추가적으로 밀려버리게 되면 낙폭과대로 빠지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많이 빠진 종목군들이 반등이 그만큼 강하게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타이밍을 좀 기다리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들로 진입을 할 수 있고 이 부분들이 동시만기 전후까지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매수 포인트로 잡아가는 그런 전략이 좋다라는 점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과매도 권역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요. 미국 시장에서 반등 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현재는 이 상반기에 저점을 만들어가는 구간일 수 있다라고 분석을 더해 주시면서요. 매수 또는 보유 관점을 가져가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인데 이렇게 힘이 좀 빠지고 있는 만큼 전문가님께 더 면밀한 분석을 부탁을 드려야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또 삼성전자와 현대차, LG전자에 대한 뉴스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미국 내 공장을 설립한다라고 홍보가 나온 것인데요. 이 미국 측에서는 그 사례로 현대차와 LG전자 그리고 삼성전자를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들에 대한 매수 신호로 봐도 괜찮을까요? 이 이슈를 어떻게 소화해가면 좋을까요? 우선 뭐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뭐 시작이 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반도체 칩스법이라든가 IRA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서는 작년부터 계속 불거져 왔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수는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들을 보게 되면 사실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이 별로 없습니다. 거래소 시장을 좀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 그렇게 올라가진 못했죠. SK 하이닉스도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다가 깊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LG엔솔 마찬가지로 흐름들이 약한 그런 상황들이죠. 그나마 좀 올라갔다 싶은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하나그룹주들 그리고 현대중공업 뭐 이런 쪽이에요. 다른 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부분들은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갑작스럽게 딥시크 얘기가 나오면서 HBM 인공지능형의 반도체 쪽의 종목군들이 약해졌고 레거시 쪽 부품주들 이런 기업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단 말이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먼저 질러놓고 난 다음에 협상을 해나가잖아요.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국 북미 투자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 쪽 같은 경우는 지금 기사가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 북미 투자라든가 국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재검토를 한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추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어진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밀리거나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소식으로 인해서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저는 매수에 대한 기회로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자사주 매입까지 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5만 원짜리대를 쉽게 이탈하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여전히 좀 박스 권역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아직까지 뭐 IRA에 대한 부분들, 보조금에 대한 얘기 뭐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이기는 하지만 2차 전지 쪽이나 전기차 이쪽에서도 어느 정도 조정은 좀 받았습니다. 가격 조정은 다 받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오히려 초과 조정을 받은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뭐 추가적으로 빠지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 언급을 했던 이 현대차 그리고 LG, 삼성에 대해서는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진단을 내려주셨고요. 이미 주가에 좀 반영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짚어주셨습니다. 관세 이슈를 사실 가장 크게 받아간 쪽 중에 하나가 이 자동차 섹터이기도 합니다. 현대차에 대해서는 또 최근엔 바닥 확인론이 들어오기도 하면서 새로운 흐름이 이어지나 궁금하기도 한 상황인데요. 자동차 관련한 종목 상담이 좀 들어와 있어서 같이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KG 모빌리티 지금 종목 상담이 좀 들어와 있는데 4,26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 가져가고 계십니다.
이 자동차 제조와 판매 관련 업체이고요. 최근 나온 소식을 보니까 주식의 액면가의 80%를 감액하는 무상 감자를 단행한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장 초반 급락세를 보여줬고요. 현재도 계속 빠지는 모양새입니다. 17.94%의 하락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님, 보유하고 계시던 분들이 좀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무상 감자에 대한 이슈 어떻게 해석해 가야 돼요? 우선 4,200원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약간 뭐 수익이 나고 있다가 지금 손실권역으로 좀 진입을 한 건지 이 부분들은 좀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감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감자 결정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좀 나왔어요. 지금 보게 되면 감자 전에 감자 후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감자 비율이 80% 요 부분들인데 5,000원짜리 보통주를 액면가 1,000원으로 감액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일단 재무구조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은 오늘 같은 경우는 반영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요. 현대와 기아하고는 좀 다르게 KG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조금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놓고 보게 되면 그렇게 강한 그런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왜 매도를 못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매수를 했다면 수익권역에서 매도를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갈 것 같아서 매도를 하신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선 지금은 좀 보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매수가 위로 올라오게 된다라면 매도를 하고 다른 쪽의 종목군들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들이 지금 돈이 없어요, 이 회사가. 돈이 없는 그런 사항들이라 아마 증자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뭐 삼자 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된다라면 좀 더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주주 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게 되면 더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마 감자했기 때문에 증자도 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4,200원대 이 매수가 부분까지 올라오면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으니 보유를 해가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증자에 대한 가능성도 좀 더 열어둬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인탑스 관련해서도 조금 상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18,600원이고요. 비중 10% 가져가고 계시는데요. 2월 초부터 좀 주가가 미끄러지는 모습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지를 받지를 못하고 한 번 더 떨어져서 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전문가님, 여기서 가격대 좀 어떤 전략 더해가면 좋을까요? 우선 IT 쪽 섹터로 볼 수가 있죠. 우선 보게 되면 인탑스를 포함해서 다 이런 식으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IT 쪽 섹터들 보게 되면 다 이런 식으로 밀려 내려온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인탑스 같은 경우는 로봇 쪽에 이슈도 좀 있었죠. 과거에 24년도 1월 달에 여기에서 이 보핏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삼성에서.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로봇 쪽하고도 연관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18,600원짜리대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러면 싸게 사신 거예요. 매수는 좀 잘 하신 부분들인데 여기서 이제 좀 등락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갭 하나가 있어요. 이 갭 하나, 이 갭짜리대가 16,000원대 중반입니다. 추가적으로 밀리게 되면 이 갭을 메워줄 수 있는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는 매수를 더 해서 단가를 낮추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게 된다면 적어도 2만 원대 위에서는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판단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갭을 메우는 그런 자리대에서는 뭐 추매도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매도는 2만 원 위로 올라갔을 때 그때 어디에서 매도할까 그걸 고민해보는 그런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 섹터에 위치하고 있는 대다수의 종목들, 이 인탑스와 비슷한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죠. 인탑스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관점이셨고요. 단가를 낮춘 후에 2만 원 그 위의 권역에서 매도를 한번 고려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인탑스 최근에는 또 로봇 쪽의 이슈도 함께 받아가고 있다는 점도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로봇 쪽 섹터에 대한 진단도 함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T로보틱스나 로보티즈, 클로봇은 빨간불 켜주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잘 가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엔젤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하락세 보여주거든요. 약간의 개별 장세인가 싶은데 이제 로봇 쪽도 개별 장세로 이어진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냥 섹터별 순환매로 좀 봐야 되겠죠. 엔젤 로보틱스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락을 하고 있진 않고. 두산 로보틱스가 조금 밀려 내려오고 있고요. 시메스가 3%대 밀려 내려오죠.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티즈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고점을 기록하고 나서 이제 하방 경직을 보일 자리대까지는 왔습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61선 언저리대까지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21선을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 구간대에서는 하방 경직을 보일 자리대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이격을 좁히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매물 소화를 하고 반등 시도가 좀 나와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라든가 엔젤 로보틱스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반등 타이밍을 노려볼 수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국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얘기들이 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이게 올해부터 공장에 투입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 상용화의 원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크게 확대가 되거나 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기대감입니다.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는 그런 전략은 일단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 이런 쪽에 위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전에도 얘기했었던 엔젤 로보틱스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구간대에서는 하방 경직을 좀 보일 때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도 나쁘진 않다. 다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금 61선하고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요 자리대, 종가 자리대죠. 요 30만 원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30만 원을 종가로 깨게 되면 아마 27만 원 언저리대, 61선 언저리대까지 밀릴 수가 있습니다. 10% 정도 더 밀릴 수가 있으니까 요걸 좀 감안을 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SBB테크나 아니면 클로봇 같은 경우는 좀 올랐고, SBB테크라든가 RS 오토메이션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도 이제 반등 타이밍에 좀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쪽도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다. 즉 시장이 이번 주에 변동성이 극대화가 되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섹터별로 순환매가 또 나올 거예요. 우리 1월 달이나 연말부터 시작해서 1월 달, 2월 달 보게 되면 로봇 섹터 올라갔다가 인공지능 올라가고 자율주행 올라가고 이러면서 탄소 쪽 올라가고 드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매가 좀 돌았을 거예요. 그런 흐름들이 이제 또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를 노리는 그런 전략이 맞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가급적이면 많이 올라가 있는 쪽보다는 아랫단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그 수혜 기대감이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성장에 대한 로봇주들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있습니다. 빠지고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관심을 갖자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오늘 나온 뉴스에 따른 방산, 원전 그리고 전력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이제 방산이 또 전력 섹터를 이끌어주려나 하는 기대감, 궁금증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국방
AI와 무인화의 핵심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동이 자유롭고 안정적인 SMR 쪽으로의 수혜도 한번 모아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그동안 원전 쪽 모아갈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렇다면 대형 원전 SMR 비교해보면 또 어떨까요? 우선 체코 원전을 보게 되면 SMR은 아니죠. 일단 이슈와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어찌됐든 소형 원전 SMR 쪽에 있어서는 성장을 해 나갈 수밖에는 없는 산업이에요. 자, 조선 쪽하고 방산 쪽이 미국과 연관이 되어 있죠. 거기다가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중동이라든가 유럽 쪽의 수출, 요 플러스 알파가 좀 있었습니다. 조선 쪽도 마찬가지죠. 군함이라든가 잠수함, 이 부분들이 플러스 알파의 요인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전력 쪽에 있어서 전력 부족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지금 주가가 전력 쪽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최근에 전력이나 변압기나 이런 얘기가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든가 조선방산 얘기는 계속 나와요. 그렇단 얘기는 소외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매물 소화 과정을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마 시청자분들이, 투자자분들이 방산 쪽이나 조선 쪽에 관심 되게 많을 거예요. 왜? 매일 떠들거든요. 중국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미국 쪽이 뭐 어떻게 대응을 하니 SMR 얘기 나오고 있고 MRO 얘기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중동에 유럽에 수출을 할 수 있고 미국 쪽에 들어갈 수 있고 이거 모르시는 분 없습니다.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굳이 저렇게 올라가 있는 걸 따라 들어간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력이나 이쪽 같은 경우가 다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겠죠? 지금 전력 변압기 쪽 같은 경우는 미국 쪽의 의도와 충족하고 있어요. 미국 쪽 증설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요.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얘기는 동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전력 쪽에 노후화된 변압기라든가 이런 것도 교체 수요가 따라올 거고 전선 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저는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조선이나 방산 이쪽을 매수를 하는 것보단 전력이나 변압기라든가 이쪽을 매수를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조선방산 쪽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변압기 쪽 같은 경우는 올랐다가 조정을 좀 제법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지금 얘기가 전혀 없어요. 작년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7월달, 8월달 이때도 2달간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조정을 받는 그런 구간들로 진입을 해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월봉 차트를 봐도 이격이 많이 좁혀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주봉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도 많이 좁혀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좀 보일 자리 때는 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실적 한번 볼까요?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에 6,700억 가까이 전년 대비해서 100%가 넘게 성장을 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50%대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밸류가 높냐? 그렇게 높지도 않아 보입니다. 즉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나 안정적인 측면을 보게 된다면 이들 종목군들이 먼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 종목이 오히려 좀 매수를 하는 게 조금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원자력 쪽 같은 경우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 처음에 이제 원전 쪽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미국 쪽하고 맨날 그 협의가 안 됐네 뭐 했네 계속 딴지 걸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합의가 끝났잖아요. 협의가 끝났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서로 나눠 먹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좀 로열티 주겠죠. 그러면 서로 윈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전 쪽 시장이나 이런 쪽은 러시아 쪽이나 중국 쪽이 많이 장악을 했었어요. 근데 미국과 한국이 협업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잘 만들잖아요. 미국은 그래도 기술이 있고요. 우리나라 마찬가지 기술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된다면 원자력 쪽도 시너지 효과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장이 빠지면서 종목군들이 밀리고 지수가 밀리고 하다 보니까 불안한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밀릴 때 많이 올라가 있다가 좀 빠져 있는 종목군들을 본단 말이죠. 그건 단기적인 대응. 그런 것들은 원전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추세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즉 조선이나 방산 이쪽을 보느니 전력 쪽을 보는 게 낫고 원전 쪽을 보는 게 낫다.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뉴스라 이런 뉴스 플레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없어요. 즉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럼 나중에 다시 재차 부각이 되겠죠. 그때 자연스럽게 주식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겠죠. 그런 타이밍을 좀 기다리는 게 지금 3월 달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력 부족에 대한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력 쪽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데요. 변압기 섹터는 그동안 조정을 받은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괜찮게 바라볼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원전 쪽에 대해서도 관심을 지속해야 할 이유들 함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미국과의 합의가 완료된 바가 있고 또 순환매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다라고 해주셨는데요. 너무 많이 오른 섹터보다는 변압기, 원전 이쪽을 보는 것이 또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님께 관련 종목 상담 좀 더 부탁드려봐야겠습니다. 제일일렉트릭인데요. 12,1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 가져가고 계십니다. 전력 설비 관련한 기업이죠. 10,000원대 가격을 좀 깨고 현재는 내려와 있습니다. 추가 매수를 좀 한다면 언제쯤 하는 것이 좋을지 지금 비중이 10% 정도 되거든요. 비중이 10%예요. 이거 누가 샀는지 알아요. 이거 누가 물어봤는지도 알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제일일렉트릭도 보게 되면 잠깐 월봉 차트 좀 볼까요? 무상증자를 하고 난 이후에 이 지금 모양새가 영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자, 한번 봅시다. 이렇게 뭘 보냐면 이게 좀 거리가 멀기는 한데 여기서 이렇게 좀 보면 이걸 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한번 올랐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또 올랐어요. 이 쌍봉이라고 하죠. 그죠?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씩 하고 웃고 있는 거죠. 여기서 물려면 일난다. 그래서 이렇게 웃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자리대를 지지해줘야 돼요. 어디냐면 여기 이 241선 자리대를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 자리대가 9,000원대 초반 정도가 되겠네요. 9,300원 밑으로 되겠네요. 반등 나올 자리대 됐어요. 반등 나올 자리대가 됐어요. 그러면 12,000원대 매수를 했다라면 추매 타이밍 잡아야죠. 이 지금 9,500원 이하 이 구간대 241선 언저리대가 가격이 얼마냐면 9,200원이네요. 뭐 9,500원 이하로는 요거 매수 추매해갖고 10% 정도 더 추매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평단이 좀 낮아지겠죠. 그죠? 한 1,800원 정도까지 떨어질 거예요. 10%를 추매하면. 그럼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좀 보면 좋고, 나는 좀 빠르게 하고 싶어. 그러면 이건 확인 매수예요. 뭐냐면 예측 매수가 있고 확인 매수가 있어요. 자, 비중이 좀 과하게 들어가 있고 뭐 예를 들어 15%, 20% 들어가 있어요. 근데 추가 매수라는데 만약에 예측 매수를 했다가 밀려버리면 리스크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보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1선이 방향성이 돌아설 때 그때 매수하면 돼요. 자,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 빨간색 선이 21선, 이 노란색 선이 21선이거든요. 잠깐 이거 좀 바꿔볼게요. 21선을 놓고 보게 되면 여기가 빨간색 선을 21선으로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보면 이 빨간색 선의 방향성이 돌아서는 모습들이 보일 때 이때가 매수거든요. 그러면 이 구간대가 매수란 얘기예요. 여기 이 구간이 매수란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주가하고 21선하고 좀 벌어져 있죠. 그러면 21선이 여기에서 이렇게 밀려 내려오다가 주가가 들어 눕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섰을 때 21선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좀 늘어나야겠죠. 그러면서 돌파를 해주면서 방향성이 돌아갈 때 그때가 확인 매수예요. 확인 매수와 예측 매수의 장단점이 있어요. 확인 매수는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대신에 먹을 폭이 작아집니다. 왜? 최저점에서 매수를 못하니까 확인하고 하니까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 하니까. 예측 매수는 큰 수익을 낼 수는 있지만 확인 매수보다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리스크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는 데에서는 확인 매수를 하고 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나는 21선으로 할 건지 5일선으로 보고 할 건지 요걸 먼저 정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1선의 방향성을 보고 그 방향성이 돌아섰을 때 추매를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요 점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일렉트릭에 대해서는 예측 매수와 확인 매수로 나누어서 두 가지 전략을 더해주셨는데요. 먼저는 10%의 추가 매수를 통해서 이 가격들을 기다려보는 전략이 있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21선의 방향성이 돌아가는 것을 확인한 후에 매수하는 전략이 있겠습니다. 각각의 전략에 따라서 수익성과 안정성이 달라지는 만큼 자신의 이 투자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간 전문가님께서 눌리면 사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섹터들 오늘 함께 짚어보면서 가고 싶습니다. 2차전지 관련 뉴스도 좀 있었는데요. 미 하원에서 중국 기업의 배터리 구매를 제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통과시켰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2차 전지단의 지각 변동이 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각 변동이 나올지 지질이 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게 뭐 찌라시성 뉴스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기사예요. 블룸버그 쪽에서 나왔던 부분들인데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 있어서 구매 제한에 대한 이 부분들이 하원을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뉴스에는 전혀 이게 나온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찌라시성 거짓 뉴스거나 아니면 일부러 안 올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이게 작년도부터도 아마 24년도 때부터도 중국산에 대한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리고 유해기업 집단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이 생산하고 있는 생산에서 넘어오는 것들은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도 지급이 못했던 부분들이 있고 중국이 미국 쪽 시장에 진출을 못하게 막는 그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제가 오늘 블룸버그 쪽에서 들어가 있었는데 그 로그인을 해야 되더라고요. 유료 기사더라고요. 그래서 못 봤는데 그 잠깐 나온 것만 좀 봤는데요. 하원은 통과를 했습니다. 상원도 아마 통과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산 배터리를 못 들여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우리나라 또는 일본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우리나라 쪽에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당연히 되겠죠. 그러면 제가 뭐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국하고의 협업 만약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2차 전지는 큰 반전이 나올 수가 있겠죠. 뭐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지나봐야 알겠지만 어찌됐든 시날이 지나가는 이 흐름들을 보게 되면 그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주식을 사야 될까? 팔아야 될까?
이거를 고민해 본다면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 하는 게 주식이에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건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2차 전지가 작년까지는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부터 나옵니다. 인터배터리 쪽을 들어봐도 각각의 회사의 브리핑을 들어봐도 또는 작년 4분기 실적의 컨퍼런스 콜을 보더라도 한결같이 얘기하는 건 작년이 피크를 쳤고 올해부터는 좋아질 거다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전기차 시장도 성장을 할 거고 배터리 시장도 성장을 할 거다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면 최악은 일단 넘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실적이 돌아서고 주가는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매수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매수를 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실적 바닥 쳤고 주가 많이 빠졌고 미국과의 이슈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면 이거는 플러스 알파급이 아니라 상당히 메가톤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매수를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23년도에 고점을 치고 나서 계속적으로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이가 갈리고 짜증나고 욕 나올 거예요. 그 종목만 봐도 인상이 찌푸려질 겁니다. 그래도 올라갈 수 있다라면 미워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좀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 매수의 기회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2차 전지를 보유하고 있고 물려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 좀 인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없다라고 하게 되면 한 종목 정도는 포트에 편입을 해서 좀 투자 마인드로 보자, 그런 의견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떨어진 바가 있었지만 잘 인내하고 기다린다면 다시금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건데요. 지금의 저가인 가격대 잘 노려봐야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부터는 이제 종목에 대한 질문을 좀 더 드려보고 싶은데요. 가장 먼저 ALT 준비되어 있습니다. 15,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10% 가져가고 계십니다. 이 반도체 관련 종목인데 지금 차트를 보았을 때는 좀 정배열을 만들어 갈까 싶기도 하거든요. 이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ALT라는 기업을 매수를 하셨어요. 매수가가 15,000원. 15,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기가 막히죠? 2월 11일 날 매수했어요. 기가 막힌 고점 15,000원. 왜 여기서 비중 10%씩이나 매수를 했을까요? 우선 보게 되면 너무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반등인데 여기에서 이제 반등 시도가 나오겠죠. 뭐 하는 기업인가요, 이 회사? 적자. 작년에 적자를 좀 기록하고 있죠. 23년도에 상장을 했습니다. 23년도에 흑자 나오고 나서 24년도에 바로 적자 나왔습니다. 또 한 부분 보면 반도체 쪽 섹터예요. 비메모리 쪽 섹터인 기업입니다. 반도체 쪽 섹터가 다 빠졌죠. 이것저것 잴 거 없이 다 빠졌어요. 그러면 이 ALT도 반등 시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마 요 61선에서 121선, 뭐 9,000원대 요 자리 때는 지지를 좀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요 구간대로 내려오게 되면 좀 더 추가 매수를 좀 해보세요. 추가 매수를 좀 하게 되면 평단이 좀 많이 낮아지겠죠? 요 12,000원짜리 요 자리대로 오겠죠. 그러면 약간이라도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T에 대해서는 주가가 이미 좀 많이 빠진 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9,000원대는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만큼 추가 매수 전략까지 함께 고려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으로는 한화시스템을 좀 여쭤볼게요. 한화시스템 매수가가 무려 4만 원입니다. 비중은 30%이고요. 전문가님께서 뭐 들어가지 말라 이런 말씀도 사실 해주시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여기서 조금 장기로 보신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떤 전략 더해주실까요? 이걸 제가 굳이 여기서 종목 상담을 해드릴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여기서? 뭐 때문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걸 4만 원에 비중 30%나 세리 박아갖고서 왜 물어보지? 얼마 빠지지도 않았는데? 뭐 5% 빠졌나요? 어제 따라갔네? 어제? 겁나게 자랑하고 있었는데 뭐 소소하게 80% 수익이 넘었네, 90% 수익이 넘었네 그러고 있는데 여기서 따라 들어가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비중 거의 다 또 30%예요.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원샷 원킬로 들어갔다 나중에 진짜 후회합니다. 여러분들 한 방에 이렇게 비중 팍 사는 거 나중에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해요. 이거 하반기 때면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이거 진짜 큰일 납니다. 이거 버릇 못 고치면 정말 이 바닥에서 퇴출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안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이거 조정받을 수 있어요. 이격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4만 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으면 다시 매물 소화를 하고 4만 원 위로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거니까 그때 매도하세요. 손실 보고 매도할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딱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아, 좋다고 하길래 나는 좀 길게 중장기 투자를 하려고 매수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했다라면 이렇게 빠진들 종목 상담 안 합니다. 그건 핑계고. 그리고 중장기 투자를 하려고 했다라면 징그럽게 몇 번 동안 사라고 했을 땐 왜 안 샀다가 왜 여기서 사냐고요. 여기서. 그죠? 올라갈 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중장기적으로 볼 거야 라고 하면 일봉 차트를 보는 것보단 월봉 차트를 보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월봉 차트는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로 봐야 되지 중장기로 볼 부분들은 아닙니다. 자, 결론은 매수가 위로는 올라올 수가 있을 거예요. 매수가 위로 올라올 수 있는데 이거 조정받으면 한 35,000원 이 언저리 때까지는 열어놓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 점을 좀 기억을 하고 보유를 해보시고 매수가 위로 바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바로 올라가게 되면 지금 그냥 수익 적당히 챙기시고 못 올라가 있는 기업 살 거 없다. 이 프로그램 보세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어떤 게 좋다. 그런 거 사십시오. 이상입니다. 분할 매수 그리고 분할 매도의 관점 늘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한화시스템 매수가 위로 올라간다면 바로 좀 매도를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보셨고요. 일부 조정이 나온다면 좀 기다렸다가 그 매물 위에서 소화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DMS 함께 보겠습니다. 7,2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20%의 비중 가져가고 계시는데요. 이 OLED, LCD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좀 추세를 돌리려는 시도가 나왔었는데요. 오늘 0.8%의 강세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상담 주신 분께서 오래 들고 있었다고 좀 대응 전략 부탁드린다고 하시네요. 올해 보유를 7,200원이 올해 보유를 하셨을 거예요. 지금 디스플레이 쪽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DMS가 LG 계열로 알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LG 맞네요. LG나 BOE 중국 쪽인데 우선 보면 디스플레이 쪽이 오랜 시간 많이 소외가 됐어요. DMS도 제가 회사를 다녀왔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안 다녀온 것 같아요. 중국 쪽이나
혹은 삼성이나 LG 투자를 하고 있죠. 삼성 쪽은 하고 있고, 근데 이 DMS는 LG 쪽의 공급 협력사예요. 근데 LG 쪽은 지금 증설을 좀 망설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중국 쪽의 BOE나 CSOT 같은 경우, 특히나 BOE 같은 경우 공격적으로 계속 증설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계속 증설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DMS 같은 경우도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올해 작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 실적들은 아마 대부분 다 디스플레이 쪽은 좋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감안하고 놓고 봤을 때 이 친구도 20년도 때 한번 움직이고 난 이후에 계속 횡보했단 말이에요. 박스권이죠. 지금 구간이. 요렇게 요 박스 구간이 박스 상단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비중이 20%라면 요 좀 기다려 보세요. 요 기다려 보게 되면 아무래도 반등이 나오게 되면 요 8,000원대 후반에서 9,000원대 요 자리대까지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요 자리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요때 챙기거나 아니면 좀 더 가져가거나 그걸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